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는 줄 알았는데 영상을 통해 확인하니까 어때요? 가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뇌가 제일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가 반응한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밝힌 연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그러면 공감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옆에 있는 남자의 공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뽕뽕뽕뽕 하는 게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Empathy happens in the brain. Empathy happens in the brain. 공감은 일어나는데 뇌에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이 결과물을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지 우리 영어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원숭이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낸 거예요. 공감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걸. 근데 원숭이의 뇌파를 막 측정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을 때의 뇌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을 한 거예요. 하나의 첫 번째 케이스고요. 이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When a monkey picks up peanuts by himself. When a monkey picks up peanuts by himself. 한 번 더. 원숭이가 pickup은 이렇게 딱 집는 거죠. 무엇을 집을 때요? 땅콩을 by himself, 스스로 집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When a monkey picks up peanuts by himself. When a monkey picks up peanuts by himself.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뇌의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땅콩을 집는 것을 바라볼 때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숭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When he sees others picking up peanuts. When he sees others picking up peanuts.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others는요, 다른 사람의 의미로서 사용된 대명사입니다. 한 번 더. When he sees others picking up. picking up은 집는 거죠. picking up peanuts.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뇌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내가 집을 때랑 다른 사람이 집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두 경우에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죠. 이것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ame thing happens in the brain. The same thing happens in the brain 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문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요, 같이 봤던 내용을 한 번에 한 문장으로서, 한 화면으로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문장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When a monkey picks up peanuts by himself, and when he sees others picking up peanuts, the same thing happens in the brain. 한 번 더. When a monkey picks up peanuts by himself, and when he sees others picking up peanuts, the same thing happens in the brai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집을 때, 무엇을 집을 때요? 피넛스를 집을 때, by himself는 아까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스스로 직접 집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직접 집을 때, 그리고 when he sees others picking up peanuts, 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위에 나와 있는 원숭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원숭이가 다른 사람이 picking up, 집을 때, 집는 것을 뭐 할 때?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고요? 똑같은 일, the same thing happens in the brain. 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hen a monkey picks up peanuts by himself, and when he sees others picking up peanuts, the same thing happens in the brain. 이번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이 사실은요,
그냥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끔 도와주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거울 뉴런이라는 이 세포는요, 너와 나의 장벽을 없애주는 감정이입 세포라고 합니다. 다시 거울 뉴런, mirror neuron이라는 표현입니다. mirror neuron. 이 세포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더 잘 공감하고 그 사람의 행동 너머의 생각까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포를 우리가 바로 거울 뉴런, mirror neur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미를요, 영어로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거울 뉴런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나씩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A mirror neuron is a neuron that fires both when an animal acts and when the animal observes the same action performed by another. Thus, the neuron mirrors the behavior of the other as though the observer were itself act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거울 뉴런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 저희 키워드 뽑았을 때 설명 잘 들으셨던 분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한 2분 있다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장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mirror neuron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준 문장입니다. mirror neuron은요, 하나의 세포인데요. 뉴런인데 그것은 불을 확 일으킨대요. fires, 막 불을 확 일으키는 건데 both when an animal acts and when the animal observes 한 동물이 행동하거나 혹은 하나의 동물이 그것을 관찰하고 있을 때 어떤 걸 관찰하고 있을 때 the same action performed by another 다른 사람이 행동했던 그 똑같은 것을 관찰하고 있을 때 얘가 불이 확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것을 자극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A mirror neuron is a neuron that fires both when an animal acts and when the animal observes the same action performed by another. 다른 동물에 의해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도 이 mirror neuron이 딱 불이 밝혀주는 거고요.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에도 mirror neuron의 불이 확 밝혀지는 거죠. 자, 그때를 우리가 이제 그걸 밝혀주는 그 매개체를 하는 역할을 바로 mirror neur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자, 이 mirror. 우리가 오늘 키워드로서 학습했었던 저 mirror라는 단어는요, 거울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반영하다, 똑같이 보여주다 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장에서 그러면 얘는 명사로 쓰였나요? 동사로 쓰였나요? 5, 4, 3, 2, 1 명사다! 동사다! 동사로 사용됐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뉴런은 반영하는구나, 보여주는구나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mirrors라는 게 s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주어에 대한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뉴런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앞에 배웠던 키워드에 대한 복습, 사용 품사 복습까지 같이 한 겁니다. 보여주고 반영한대요.
그 행동,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as though는요, as if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s though는 as if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처럼 그 관찰자가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거울같이 그걸 반영해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mirror neuron이라고 하고요. 그 세포가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잘 공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처음부터 문장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A mirror neuron is a neuron that fires both when an animal acts and when the animal observes the same action performed by another. Thus, the neuron mirrors the behavior of the other as though the observer were itself act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울 뉴런에 대한 사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거울 뉴런은요, 내 머릿속에 거울처럼 반영되는 상대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세포가 되는 거죠. 이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영작한 내용 문장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머릿속에 거울처럼 반영되는 상대의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대로 위로 가져가게 되면은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문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Others' experience, desire, and emotion reflect like a mirror in our brain. 한 번 더. Others' experience, desire, and emotion reflect like a mirror in our brai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욕망, 다른 사람의 감정이 reflect, 반영된다, reflect, 반영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mirror라는 표현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 지금 뒤에다 또 mirror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겁니다. 반영합니다. 뭘 반영합니까? 마치 우리 뇌의 거울처럼 똑같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걸 우리가 mirror neur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봐요. Others' experience, desire, and emotion reflect like a mirror in our brain. 한 번 더. Others' experience, desire, and emotion reflect like a mirror in our brain 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상대의 기분을 똑같이 반영했을 때 느껴지는 하나의 감정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은 바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감정일까요? 두 사람의 mirror neuron이 똑같이 반응했을 때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부부는 닮아가고 또 오랜 연인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왜 그 사람의 행동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거울 뉴런을 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었나 봐요. 자, 우리 이 love라는 이 표현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전적으로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love를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If you love someone, you feel romantically or sexually attracted to them, and they are very important to you. 한 번 더. If you love someone, you feel romantically or sexually attracted to them, and they are very important to you.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면 이라고 얘기했죠. 당신은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좋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성적으로 느끼냐면요. 끌리는 거죠. attract은 당기는 거죠. 이성을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당신한테 중요합니다.
very important.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사랑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이제 어떤 건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거울 뉴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 표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완벽한 일체감의 다른 표현을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울 뉴런이 똑같이 반응했을 때 사랑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When two people's mirror neurons react simultaneously, there's love. When two people's mirror neurons react simultaneously, there's love.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 mirror neuron이 두 사람의 mirror neuron이 react 바로 반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발음하기 어렵죠? simultaneously 한 번 더 simultaneously one more time simultaneously 같이 다시 읽어봐요. When two people's mirror neurons react simultaneously, 동시에 그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엔 사랑이 있다. 그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mirror neuron이 반응할 때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mirror neuron, 다시 말해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봐요.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자처했습니다. 무려 7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면서도 죄책감은커녕 웃음을 지으며 수사관들을 친구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이중 생활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온 연쇄살인범. 노르웨이 연쇄테러 용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잔혹했지만 필요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또 2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성명을 올렸는데 바로 여기에 지난 2009년 가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 거울 속에, 다시 말해 내 뇌에 있는 mirror neuron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나를 공감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범죄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 일반인에 비해 15%밖에 되지 않는 전두엽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무감각하대요. 실제로 이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다 짝짝짝짝 연결이 되는 거죠. 거울이 텅 비어 있는 거죠. empty.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아 거울이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psychopathy라고 이야기합니다. psychopathy. 자, psychopathy라고 하면은요, 그냥 단순히 정신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psychopath도 있는 거고, sociopath도 있는 거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psychopath는 선천적인 거래요. 선천적으로 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psychopath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선천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sociopath는 후천적으로 단순히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후천적으로 그런 감정이 많이 생긴 사람들을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psychopathy라는 정신질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하나씩 읽어보고요. 여기에는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을 얘기하는 거라 어려운 단어가 조금 있어요. 정신 혹은 우리 건강, 정신과 관련된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들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에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단어를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외우는 거니까 아무리
단어의 난이도가 높다고 한들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만 잘 형성해 놓으면은요, 사실 단어의 난이도, 어렵고 쉬운 거의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만 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만 잘 놔두면 되는 거예요. 연상만 잘 해둘 수 있게 연결을 쫙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 personality disorder characterized by enduring antisocial behavior, diminished empathy, and remorse and disinhibited behavior. 한 번 더. A personality disorder characterized by enduring antisocial behavior, diminished empathy, and remorse, and disinhibited behavio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단어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personality disorder 이라고 하면은요, 인격 장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격 장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인격 장애라고 하면은요, enduring은요,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가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enduring, 건전지 선전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enduring이라고 우리가 그 건전지를 수식할 때 표현하는 거고요. enduring은요, 오래 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 장애인데요, 굉장히 오래 그렇게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리고 diminished는요, 줄어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감소되는 거예요? empathy, 오늘 배운 단어죠? 공감하는 능력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remorse는 후회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도 전혀 remorse, 죄책감이나 뉘우침이 없다라고 영상에서 확인하셨죠? 그리고 나서 disinhibited behavior이라고 하는 거는요,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억제 행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psychopath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성격 장애로서 우리가 분류하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도 굉장히 감소되고 있고요. 또한 후회나 뉘우침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억제적인 행동이 지속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정신질병인 psychopathy로 분류를 하고요. 그 안에 이제 psychopath와 sociopath를 세분화해서 나눠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A personality disorder characterized by enduring antisocial behavior, diminished empathy, and remorse, and disinhibited behavior. 한 번 더. A personality disorder characterized by enduring antisocial behavior, diminished empathy and remorse, and disinhibited behavior.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사이코패디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자, 오늘 레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사회, 살고 싶은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으면은요, 소통이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통이 잘 되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엠패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엠패티 능력을 가능케 하는 거는 우리 뇌에 있는 하나의 세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바로 mirror neuron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조금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좀 그 사람을 너무 배척시키지 말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도 empathy,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 행동 너머의 동기까지 좀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동 때문에 나쁜 결과가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막고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아직 마지막 순서 남아있죠?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비교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와 그리고 sympathy라는 단어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이 단어는 stepping into someone's shoe라는 의미로서 함께 봤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동, 어떠한 감정에 처해 있는지를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로서 이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반대로 sympathy라는 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수동적인 단순히 옆에서 바라보고 공감한다라는 거 표현, 동감한다라는 거의 표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뭐 할 때 표현을 할 때 when 뭐뭐 할 때 표현까지 우리가 다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뭐 할 때라는 표현으로서 영작을 하고 싶을 때 항상 if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when으로서 그 때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 때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팝 퀴즈를 제가 드릴게요. 오늘의 팝 퀴즈는요, What do we call the ability to share another person's feelings as if they were your own? 한 번 더. What do we call the ability to share another person's feelings as if they were your own? 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답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